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전국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힌 문건에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부의, 즉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며 이에 대응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문건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돌연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부장판사를 지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홍철호 전 정무수석은 언론에 떠돌던 내용을 행정관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건 작성에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가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다 저 문제를 이제부터 현실로 옮기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작성 문건을 실행을 전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폄하한 겁니다. 이날 재판엔 개엄 이튿날인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된 박성재 전 장관의 업무 수첩도 공개됐습니다. 수첩엔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 수사 등이 적혔는데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계엄 이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이었을 뿐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적 회의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 표결 30분 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갑자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 보류를 예고했습니다.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칫 멈춰설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몇 달 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번엔 또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당시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완규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기습 지명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을 보류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 운영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목리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대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대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한 명의 부재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한 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왔습니다. 그 한 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대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5대3 기각설, 6대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